여러분 그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참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길게 해도 되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화가 나거나 상대편이라든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도발을 하면은 그 타인이든지 저도 이거를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평상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거를 내면을 단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저도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모든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대한 도발을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멘탈 관리하는 법.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Theory of Thought, 사고 이론이라고 있죠. 사고 이론은 사람은 이렇게 지능하고 감성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교집합이에요. 지능하고 감성은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감성 지수가 높아서 타인을 잘 이해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이 부분은 항상 관리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을 그리고 그 Theory of Thought라는 책을 보면 Map of Thought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교집합으로 다 이쪽은 지능, 이쪽은 감성 이래가지고 가운데 교집합으로 다 가운데 부분을 엄청나게 설명을 해요. 그림으로. 근데 이 부분을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재미없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회의를 하거나 뭐 그냥 대화를 하거나 동창회를 갖거나 또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한테 확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을 하거나 이런데 압도되지 마세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말이 많냐? 너는 왜 이렇게냐? 뭐 이런 식으로 확 공격이 들어와도 그 부분을 압도되지 마세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을 하잖아. 그럼 같이 맞받아쳐서 화를 내든지 맞받아쳐서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화를 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상황에서 그냥 그냥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대충 참자 그래서 참아요. 둘 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반응해서 싸움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더러운데 뭐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 그 두 가지 방법도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둘 다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라든지 아니면 종종 매국 세력에 의해서 분노가 치밀을 때 바로 욕을 해서 팍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보통 한 90초 정도를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90초. 근데 90초까지 안 쉬어도 돼요. 한 10가지만 일단 마음속으로 10만 쉬면 돼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럼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의 정리가 돼요.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로 팩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공격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말고 개인사회에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건 결국은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의 문제를 외부에 투사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도발을 당하거나 화난 일을 당했을 때 원래는 90초를 침묵을 하는데 경험을 해보면 90초까지 안 가도 돼. 한 10초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화를 내는 표정도 짓지도 말고 눈을 부릅뜨지도 말고 맞바로 확 뭐라고 막 이러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담담하게. 그러면 그게 머릿속으로 10초 동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발작이 시작됐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제 왜 저러는 거야. 일단 상대편의 감정이나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문제인가? 이 부분이 저 사람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아니면 상호 오해의 문제인가? 아니면 미스 인포메이션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 전달. 그러니까 뭐 여러 분류가 나오겠죠. 저놈이 원래 이상한 놈이라 그래. 내가 이번엔 이상한 짓을 했어. 아니면 정보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면 미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돼서 그랬어.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10초 내에 다 대충 떠올라요. 그게 10초 내에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20초, 30초 잠깐 침묵을 하세요. 침묵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차분하게 화내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무척 당황해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내 프레임이나 내가 화내는 거에 말리지 않으니까 자기도 당황해요.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내가 오늘 미친 소리를 했나? 왜 저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지? 그걸 꼭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서 위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땅굴이 17개 있다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해 지금? 땅굴이 17개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래 마음속에 땅굴이 17개 있다 이거 딴 생각을 해도 되지.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말로 훌륭하셨던 게 뭐냐면 옛날에 미국에 있었을 때 보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생활이니까 얘기하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고 누가 도발을 해도 항상 그랬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나 그때 되게 그 양반이 훌륭하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도발을 해도 누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얼굴도 자기도 시뻘개져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말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편도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얘기했죠. 첫 번째 10초의 침묵,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번 해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그러면 상대편이 얘기를 갖다가 아까 같이 도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에. 정말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부러 싸움을 걸려는 그래서 상대편이 여전히 싸움을 걸 목적이라고 그러면 무시해버리세요. 일부러 왜 자해공갈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도발을 해가지고 괜히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혔다고 그러면서 벌렁 들어놓으면서 막 완전히 도발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형사 민사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들어놓으면 그건 그냥 더 이상 대꾸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그 사람도 좀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 확대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싸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셨군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말싸움에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투에 이긴다고 전쟁에 이기는 거가 아닌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싸움이 내 인생이라든지 이 전체 국면 그리고 우리 조직 만약에 회의를 하면 이 회의에서 이 말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제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말싸움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말싸움에 참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가? 저 도발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크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어떤 화가 나거나 막 격정적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분노가 차오를 땐 그게 인생의 다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대부분 99%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국면에서 말싸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 자체에서 이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까지 가면은 대부분의 싸움이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럼 작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아서 회의에서 여러분들 회의를 주재를 하거나 저도 숱하게 많은 회의를 하죠. 대학 안에서도 보직을 하고 있으면 보직자 입장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교수단체에서도 회의를 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되게 그거를 잘하나 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여러 번 배워가지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이 조직에서 하는 일들과 얼마나 연계가 돼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좀 무례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 회의 때까지 차분히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역할 분담이라든지 사전 좀 작업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전체 조직에 어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데 다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감정적인 거나 화가 나는 일들이라든지 너무 기뻐하는 일들은 인생 자체에서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안 좋은 일이라든지 도발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그 부분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제 돌아오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회사라면 내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쓰레기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 와서 술이나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저도 전혀 안 그럴 때는 아니네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 모인데도 이런 일은 어디서든지 발생해요. 그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지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 파괴하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내 존재의 가치, 나의 가치.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나의 삶의 가치가 꼭 이 부분만 중요한가?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직장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너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데 직장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든지 삶의 가치가 직장 전체가 아니에요. 또 자유시민운동에서 여러분들 A라는 조직을 맡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A라는 조직 전체가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학업이 되든 친구 관계가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다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여러분 학업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도 학업 성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공부 안 하는데 잘 됐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겠는데 하여간 다시 직장이든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이고 관계가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아니에요. 제가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야 지구에 반은 여잔데 말이야. 이제 헤어지면 얼마나 좋아. 응? 지구에 반은 여잔데 말이야. 나는 여러 여자를 동시에 사귀지는 못해요. 지구에 반은 여잔데 이번 기회에 세상에서 제일 미녀인 러시아 여자를 한번 사귀어보자. 야 너무 흥분된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뭐 슬픈 척은 해야죠. 그래 잘 가. 인생에서 행복하길 바래. 마음 한편으로는 달리는 거지. 러시아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는 거지.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암센터에 있는 그렇지 여자분들은 지구에 반은 남자자는 얼마나 좋아. 이번 기회에 야 한국 남자하고만 맨날 김치 먹는 놈들하고 살아봤다. 이번에는 몽고 놈하고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를 잊어먹었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잊어먹었어요. 하여간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잊어먹었는데 이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인생의 가치가 그 얘기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많은 암센터에 가셔가지고 생존율이 낮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들한테도 제가 혹시 도움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암이 압도해가지고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위대한,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여러분들의 정신까지 여러분이 암이 압도하지 못해요.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있다 죽으나 100년 있다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그러죠. 내가 요번에 항암 치료가 잘 돼가지고 앞으로 3년만 더 살게 되면 값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뭘 그래.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세요. 옛날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오래 살다 돌아가셨는데 막 이제 수술하기 전 마지막에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요. 원래 노인은 다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요. 우리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도 거의 뭐
예, 그 90 가까이 되도록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멘탈이 강하냐면 너무너무 간호사들한테 수술하기 전에는 잘해줘요. 막 잘해줘. 자식한테도 잘해주고 막 잘해줘. 그런 다음에 수술 끝나자마자 막 찾아요. 야, 재봉아, 내 폰 어디 갔어? 빨리 가져와. 내가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동안 주식이 이만큼이나 올랐네. 흐뭇해. 돈도 많은 분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흐뭇하셔요. 멘탈은 이 정도는 돼야지. 멘탈은 저는 주식 투자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죠. 멘탈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아버지도 참 멘탈이 강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2015년도에 돌아가시고 7년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그 보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멘탈은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갑자기 보고 싶네. 그런데 난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 마지막에 7년에 정말 좀 잘 지냈었거든요. 15년에서부터 22년은 좀 잘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에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도 결국은 여러분 IQ가 높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감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가지를 접목하는 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능과 감성의 요 사이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지능과 감성의 가운데 부분 잠깐만 전화 좀 끊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오피스 전화를 갖다가 제가 빼놓지를 않아가지고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 그러니까 지능과 감성의 그 중간 부분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기, 돈 버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자유시민 운동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하고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내가 1번 중국하고의 싸움이다. 2번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3번 종중 매국 세력과의 싸움이다. 4번 나와의 싸움이다. 말해보세요. 대답이 뭘까요? 누구하고의 싸움일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부분은 싸움이라고 그러는 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는 스트러글이에요. 스트러글은 우리로 투쟁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투쟁보다 노력이에요. 노력. 그런 데 있어서 노력.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에요. 모든 인생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먹도록 겪은 일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잔소리 이런 얘기를 하나보다 이러지 마시고, 원래 인류는 이렇게 쌓아온 그 지혜 있잖아요. 지혜를 누적시키면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제 인생을 이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이 위에 도약하세요. 다시 똑같이 겪지 마시고 잘 참고해가지고 이 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네. 동물같이 계속 반복하지 말고 호모사피엔스답게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답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낸 지혜에 의해서 출발하세요. 또 거기 위해서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유시민운동이나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 모든 부분들도 다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